침묵이 회피형 전 연인을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에게 진짜 타격을 주는 것은 그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던 단 한 가지 행동을 당신이 멈출 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떠난 것을 그 사람이 신경이나 쓸지 궁금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들도 분명 무언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연락이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소셜미디어 게시물 같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전 연인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히 똑같은 패턴만 반복할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방식대로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헤어졌을 때 당신은 아마 그 고통을 즉각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고 새벽 3시에 나눴던 모든 대화를 곱씹었겠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은 평생을 그런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고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감정적인 반응을 차단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애착과 관련된 생각들을 억누르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최소화하는 보호 전략이죠. 그래서 내 전 연인이 날 신경 쓰긴 할까 의문이 드실 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감정들을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버렸을 뿐이죠. 적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회피형 연인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짜로 연락을 끊는 척하거나 얄팍한 전략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미련을 버리고 그 사람 없이도 온전한 당신의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회피형 사람들은 스스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독립적인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젠가 버림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버리는 겁니다. 멀어지고 거리를 두고 이별을 통보하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이 먼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당신이 쫓아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매달리는 행동은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니까요. 자신이 싸워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그들의 내면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당신이 매달릴 때 사실 당신은 그들의 이런 방어 기제에 먹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들이 숨막혀 하는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들이 쫓아다닐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방금 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다음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당신이 매달리는 것을 진짜로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진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차단하는 데 전문가니까요.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드디어 숨 좀 쉴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러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릅니다. 당신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프로필을 훔쳐보지도 않죠.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현실이 그들을 덮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왔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잃었고 그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버림받는 상황을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버린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별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은 척 최소화하지만
실제로 관계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거나 피부 전도도가 높아지는 등 신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은 부정해도 몸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허비할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을 아껴줄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전 연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걸 멈췄을 때 성장할 의지가 있는 회피형이라면 결국 자기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당신에게 달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다가오는 방식이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연락해 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 혹은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다가왔을 때 내가 오히려 너를 밀어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회피형 패턴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집니다. 심리 상담을 받겠다거나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꺼낼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패턴에 갇혀있는 회피형이라면 다음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보일 겁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진정한 헌신이나 변화 없이 당신의 마음만 묶어두기 위해 아주 작은 여지만 주며 어장관리를 할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장 최악의 경우 똑같은 약속을 하며 돌아왔다가 불과 몇 주 만에 정확히 똑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이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불편해서 자신의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치는 사람일 뿐이죠.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 연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기대하며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그들 나름의 꽁꽁 닫힌 방식대로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아픈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무관한 일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고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깨닫는다고 해도, 그들이 진짜 아파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짝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할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결국 또다시 똑같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죠. 진짜 힘은 그들을 아프게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프든 말든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당신 자신의 안정형 애착을 기르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래서 전 연인이 아파하든 말든 더 이상 내 알 바가 아닌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전 연인을 되찾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회피형이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자책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참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정서적으로 곁에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계속 묶여있는 또 다른 핑곶거리가 되게 두지는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굳이 당신을 잃어봐야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상황이 진지해질 때 마음을 닫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몇 주 동안 잠수 타버리는 대신 나 지금 조금 두려워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항상 새어나가고 허무한 사랑이 아닌 그런 꽉 찬 사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좁은 감정적 한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작게 만드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미련을 털고 나아가면 회피형 전 연인이 아파할까요? 아마 결국에는 아파할 겁니다. 본인들조차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여정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가야 할 여정은 당신의 사랑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과했던 게 아니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저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났을 뿐이죠. 당신의 진짜 여정은 올바른 인연이라면 결코 당신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피형 전 연인을 잊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을까 의심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영영 변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거나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다면 지금도 회피형 연인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애정을 갈구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